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환지입니다. 환자가 바꿀 환자입니다. 바꿀 환자, 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토지하고 새로운 땅을 바꿔서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존 땅보다는 새로운 토지가 좀 면적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2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3강 경매와 공매, 4강에선 판상형과 타워형, 그리고 5강에선 부동산 세금을 살펴봤고요. 6강에서는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법, 그리고 7강에서는 3베이와 4베이, 8강에서는 지역 분석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부 체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부 체납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지자체에다가 일부 땅이나 건물 또는 완성된 공원 형태의 그런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걸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 조건으로 허용 용적률을 조금 더 받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에. 자, 오늘은 환지입니다. 환지는 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대토를 얻는 걸 또는 그런 바꾼 땅을 환지라고 해요. 환지. 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도로도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또 소규모 도로도 있고 그리고 땅 모양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겠죠. 땅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에 농지였다 그러면 농사 짓는 데도 불편하잖아요. 수로 내기도 그렇고. 근데 요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정리 작업을 해서 오른쪽으로 반듯반듯한 땅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랬을 때 도로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보면 3번 땅, 2번 땅, 1번 땅을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이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랬을 때 이 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충당하는 게 이거 채비지예요. 그래서 채비지를 보시면 한자를 좀 보시면 저 따라 할게요. 예. 수업이라 생각하시고, 바꿀채, 비용비. 자, 비용하고 바꾸는 토지가 채비지예요. 바꿀 채자예요. 이게 좀 많이 안 쓰는데 요 때밖에 안 써요, 요 채자를.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그래서 요 땅을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를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게 채비지입니다. 자, 그리고 1번 땅은 이렇게 받고요. 2번 땅도 받고 각각 3, 4번 땅도 그대로 받는데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게 보면 면적이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일부 도로 또 일부 채비지가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땅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땅이 100평이면 약 한 60에서 70평 정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면 이제 건축하기에도 용이하고, 도로가 닿잖아요. 여기 특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개발 방식이든 아니면 재개발이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일종의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종의 환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받는 거 아니에요. 토지 지분만큼. 그러니까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에요. 이 환지 방식은 말 그대로 땅을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그 두 번째인데,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 그래서 수용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이고,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하고, 여기 제가 오타가 났네요.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이 혼용된 겁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이 유리한 겁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이. 그럼 실제로 이제 수용 방식이 이루어졌던 거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요 사진이 2007년도 용현동 SK 아파트 근처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인하대학교고, 여기 야구장이 있는데, 여기가 상가며 이렇게 개인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 방식에 이분들한테는 딱지를 안 준 거예요. 이 환지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SK에서 이걸 다 산 겁니다. 이렇게 사서 이제 요게 SK 아파트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부 체납으로 이쪽 공원을 줬고, 뭐 이쪽도 학교 용지를 내주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학교 용지, 그 다음에 뭐 공공 용지를 내준 겁니다.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이랬을 때 요게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인데, 주안 1구역을 재개발한. 여기 보면 요 도로가 상당히 좁잖아요. 그래서 좀 시에서 요렇게 건물을 다 산 겁니다. 이렇게 사서 요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죠.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환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도 이제 감정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수용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어메니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잘 모르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저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학생 때로 돌아갔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